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시대의 물결을 만들고 또 한 국가의 향방을 결정짓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 즉 사주팔자를 통해 그 사람의 기질과 운의 흐름을 읽어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천지의 기운과 인간의 삶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심오한 통계학이자 철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창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몇몇 인물들의 운명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와 평안의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때로는 포용과 화합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병든 부위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몸 안에 퍼지는 고름과 암세포를 그대로 두고서는 건강을 되찾을 수 없듯이 공동체 역시 스스로를 해치는 요소를 먼저 정리해야만 비로소 건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름과 살을 구분하지 못하고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가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현재 보수 진영, 특히 국민의힘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자유우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정리하는 혁신과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내부를 향한 공격으로 힘을 소진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세력으로 거듭나야만 거대한 좌파 세력과 맞서 싸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우리는 몇몇 핵심 인물들의 운명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 정치 지형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사주는 계묘년, 갑자월, 개미일로 추정됩니다.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한겨울인 자월에 태어난 개수, 즉 작은 물이라는 점입니다. 월간과 시간의 물기운이 가득하니 사주 전체가 거대한 물바다와 같은 형국입니다. 이렇게 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할 때는 그 힘을 빼주는 목, 화, 토의 기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기운이 바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좋은 에너지, 즉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미 넘쳐나는 물을 더하거나 물을 생조하는 금의 기운은 이 사주의 가장 해로운 에너지, 즉 귀신으로 작용합니다. 금생수, 새는 물을 만든다는 원리에 따라 금의 기운은 그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그가 과거 시장 등을 역임하며 대장동 사건과 같이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의 흐름이 그에게 유리한 화, 즉 재물의 기운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가 맞이한 대운, 즉 10년 주기의 큰 운은 정사대운입니다. 겉보기에는 정화와 사화라는 불의 기운이 강해 보이지만 이 사화 속에는 경금이라는 무서운 금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숨겨진 금 기운이 바로 그에게 관제구설, 즉 법적 문제와 송사를 불러일으키는 독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올해인 을사년 역시 사화의 해입니다. 대운의 사와 세운의 사가 만나 그의 사주에 있는 유금과 합을 이루면 사유축 금국이라는 거대한 금의 세력이 형성됩니다. 이는 그의 운명에 가장 해로운 금 기운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그의 삶을 지탱하던 목화토의 좋은 기운이 모두 꺼져버리게 됩니다. 밝은 태양이 빛을 잃고 짙은 먹구름과 폭우가 몰아치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운의 흐름 속에 있는 인물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개인의 불운이 국가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명리학의 오랜 가르침입니다. 외교 무대에서 연이어 무리수를 두거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 역시 이러한 사주원국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운명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한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예측컨대 특히 금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올가을 9월경에 그의 운명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의원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사주는 기윤년, 기사월, 무신일, 갑인시로 추정됩니다. 이 사주는 4월에 태어났지만 연지의 유금과 월지의 사화가 사유금국을 이루고 일지에도 신금이 있어 금의 기운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금 기운이 강할 때는 그 날카롭고 강한 기운을 다스리고 빼내주는 수, 목, 화의 기운이 용신, 즉 좋은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그의 사주 구조는 재물, 명예, 학문을 모두 아우르는 재관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 조직 생활이나 정계에서 큰 뜻을 펼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이 사주에는 인사신 삼형살이라는 아주 특별한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삼형살은 이름만 들으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법조계, 유료계, 군경 등 사람의 생사력 탈권을 쥐거나 강력한 개혁을 주도하는 분야에서 오히려 큰 힘을 발휘하는 전문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가 과거 판사로서 법의 엄정한 잣대로 사회의 잘잘못을 가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나 이제는 당 대표로서 부패하고 나약해진 당 조직에 대수술을 감행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사주에 내재된 강력한 개혁의 에너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외부와의 투쟁보다 내부를 향한 공격에 힘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의 사주가 가진 삼형살의 기운을 바탕으로 당 내부의 분탕 세력과 구심점을 잃게 만든 인물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당의 기강과 체계를 바로 세우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내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비로소 국민의힘은 자유우파의 핵심 세력으로 거듭나 중도층까지 아우르며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강력한 정당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때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가 지금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그의 사주는 개축년, 병진월, 을해일, 갑신시로 추정됩니다. 이 사주 역시 축토, 진토, 해수 등 물을 머금은 글자들이 가득하고 천간의 개수까지 투관하여 이재명 대표의 사주처럼 물의 기운이 매우 왕성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 역시 목화토의 기운으로 왕성한 수기를 설기시켜야만 운이 풀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현재 지나고 있는 대운은 경술대운으로 차가운 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사주에 넘쳐나는 물을 더욱 차갑고 거세게 만드는 최악의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을사년의 운기 또한 그의 사주에 있는 글자들과 복잡하게 얽히면서 결국 해로운 금과 수의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을에 오는 을유월에는 사유축 금국이 형성되어 그야말로 운명의 거센 풍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사주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일간인 을목이 시간의 갑목을 등락에 갑하여 즉 담쟁이덩굴이 큰 나무를 감고 올라가듯 타인의 힘에 의지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목을 만나 장관과 당의 중책을 맡으며 급부상했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운의 흐름마저 불리해지자 의지하던 나무와 갈등을 빚고 결국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한때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의 운명은 과대 포장된 이미지 뒤에 숨겨진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 내부의 암적인 존재들을 과감히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지금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주는 정해진 숙명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기질과 운의 흐름을 알려주는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이기의 순간 어떤 지도자가 이 지도를 올바로 읽고 시대의 파도를 넘어 국가라는 배를 순항시킬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은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내릴 것인지 역사는 조용히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성찰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